개인이 한 해 가장 많이 미납한 건수가 20년의 경우에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846건입니다. 이거는 그 한 해 한 개인이 1000건 가까이 이렇게 미납한 거는 굉장히 고의가 있다는 거거든요. 미납 통행료를 걷기 위해서 이제 이 소위 고지서, 독촉장 이렇게 보내는 금액이 또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5년간 고지서 보낸 게 7,594만 건을 보내고 예산이 262억 원입니다. 그 최고의 체납자인 경우는 알면서도 뭐 대포 차례든가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번호판을 아예 영치하는 예. 그게 가장 강력한 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5년간 통행료 미납이 몇 건 정도 발생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예. 5년간 뭐 2019년부터 24년 8월까지 총 1억 3,830만 건. 그리고 그 중에서 여전히 미납되지, 지금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은 건이 무려 1,359만 건 정도 됩니다. 금액은 361억 원에 달하는 통행료가 거치고 있지 않은 실정인데 거의 매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개선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동안은 TCS라고 그래서 수납원이 수동으로 이렇게 돈을 현찰을 받는 구조에서 지금은 이제 단차로 다차로 또 이제 영상 인식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은 고객들이 하이패스 이용률이 당연히 TCS부터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이용자들이 그 카드 충전을 못한다든가 또 우리 내부적으로 뭐 오류가 좀 있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체납률이 좀 늘어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순차적으로 또 좀 해결이 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 말씀과는 달리 올해의 경우에 8월까지 발생한 2,190만 5천 건의 미납 발생 건수 중에 534만 건 정도가 납부되지 않은 건데 예. 2019년도에 6%의 미수납률, 22년엔 6.9, 23년 8.8, 24년에는 24.4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뭐 이용자의 단순 실수, 물론 단순 실수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만은 개인이 한 해 가장 많이 미납한 건수가 20년의 경우에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846건입니다. 이거는 그 한 해 한 개인이 1000건 가까이 이렇게 미납한 거는 굉장히 고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과연 공사는 제대로 사후 조치를 취하고 있냐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1억 건 이상의 미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위법 행위를 한 미납자들에 대해서 미납된 통행료를 이제 징수해야 될 텐데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또 당사자한테 고지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최고의 체납자인 경우는 알면서도 뭐 대포 차례든가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통행 노선을 확인해서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저는 번호판을 아예 영치하는 예. 그게 가장 강력한 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지만 이런 좀 악용하는 사례가 소수가 좀 있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좀 그런 법안을 좀 통과해 주신다면 많이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징수 절차가 이제 1차 안내문, 2차 고지서, 3차 독촉장, 4차는 강제 징수 요청을 하면서 이제 이건 국토부 승인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차량 압류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거칠 때 소위 이제 상습이나 의도적 미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 미수납금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 통행료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가 통행료 부과 건수가 지난 5년간 볼 때 512만 건, 1,126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부가 통행료를 부과한 건 중에서 현재까지 또 미납된 금액이 580억이란 말입니다. 이마저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납률이 19년에
30.1%, 23년에 46.9%, 24년 8월에 30.2%. 이렇게 이제 소위 부가통행료 부과한 건수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측에서 좀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는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우선 당사자들의 이게 미납 유형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고객 과실이 99.1%고 이제 통신 오류가 한 0.9%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아시는 경우도 있고 뭐 한두 번인 경우에는 저 다음에 통과할 때 그거를 저 카드에서 정산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고 그게 이제 상습 미납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 20회 이상 미납할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통행료의 10배를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납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SNS로 뭐 통보를 해준다든가 당사자들이 알 수 있게끔 해서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고 수납률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선은 저도 이래 소위 강제징수 승인을 이제 도공에서 이렇게 국토부에 요청을 하고 국토부에서 이제 승인을 해야 그 이후 절차로 들어가는데 과연 이제 이게 그 공공기관이 강제징수를 할 때 국토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의문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국토부와 한번 추가 논의를 해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형사 고발까지 가는 건수는 1년에 몇 건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계신가요? 지금 최근 5년간 보니까 3,000건 넘게 형사 고발을 이렇게 하고 그 금액도 31억에 상당합니다. 결국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이걸 미납 통행료를 걷기 위해서 이제 이 소위 고지서 독촉장 이렇게 보내는 금액도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그렇게 5년간 고지서 보낸 게 7,594만 건을 보내고 예산이 262억 원입니다. 이런 뭔가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런 독촉 고지서 발급 예산만 줄여도 262억인데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위 강제징수 절차로 들어갈 때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